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키텍처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듈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요. 모듈이 아까 부품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하나 만들 때 부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조립이 힘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품이 너무 작으면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 자체에 자원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해서 우리 모듈의 크기를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이제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듈화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시스템의 수정 아니면 재사용 아니면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의 기능들을 모듈 단위로 나누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모듈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모듈화는 뭐다? 시스템의 기능들을 모듈 단위로 나누는 걸 보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우리 로그인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회원가입하는 기능도 있고요. 아이디 찾기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비밀번호 찾기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따로따로 이제 모듈별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네 가지를 이제 묶어서 하나의 이제 인증 기능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모듈로도 우리가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되는 그런 계산식이 됐든 사용자 인증이 됐든 그런 기능들을 공통 모듈로 이제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의 재사용성을 이제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 네 가지 기능을 싹 다 묶어서 사용자 인증 기능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공통 모듈로 이제 개발을 해 놨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나중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할 때도 그걸 이제 가져다가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되는 계산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공통 모듈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다가 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모듈 단위로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프로그램을 또 개발할 때도 우리가 또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듈 크기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모듈 크기를 너무 작게 나누게 되면 개수가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서 모듈 간에 이제 나중에 통합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나누게 되면 일단 모듈의 개수는 적겠죠. 모듈의 개수가 이제 적으니까 이제 통합 비용은 적게 들지만 모듈 하나를 개발할 때 그때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이제 모듈화라는 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쇄하는 기능이다라고 하게 되면 인쇄하러 딱 우리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프린터도 어떤 걸로 인쇄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죠. 그리고 인쇄 범위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쇄할 때 내가 작성한 게 어떻게 이제 인쇄가 됐는지 미리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로 묶을래 말래 그런 거를 이제 조율해서 우리가 이제 모듈 단위로 나누는 거. 그게 이제 모듈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듈화라는 거는 시스템의 기능을 모듈 단위로 나누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그때 모듈 단위를 이제 크게 나눌 거야, 작게 나눌 거야 그런 거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스템을 수정할 때, 재사용할 때, 유지 관리할 때 최대한 편한 크기로 우리가 모듈화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추상화라는 거는 우리 불필요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제외를 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모델화 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추상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옷 정리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사한 다음에 이제 옷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옷에는 이제 봄에 입는 거, 여름에 입는 거, 겨울에 입는 거, 가을에 입는 거 다 섞여 있겠죠.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옷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여름옷, 겨울옷 크게 그렇게 이제 일단 나누죠. 그 여름 옷들 중에서 이제 반바지다, 긴 바지다 이제 분류하고 색깔별로 또 분류하고 분류해서 우리가 이제 옷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상화라는 거는 일단 크게 먼저 뭔가로 이제 나눠 놓고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하는 거. 그게 이제 추상화예요, 추상화. 그래서 이 추상화라는 거는 문제 이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먼저 설계를 해요. 먼저 설계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차례대로 세분화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추상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얘는 이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완전하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그 시스템이랑 유사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를 하게 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실제 상황에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시스템의 구조가 됐든 구성이 됐든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 이제 추상화를 할 때 추상화 유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정이 있고요. 우리 데이터가 있고 우리 제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거는 자세한 수행 과정은 정의하지 않아요. 수행 안 하고 그냥 전반적인 그 흐름만 파악할 수 있게 설계하는 걸 보고 우리가 과정 추상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데이터 추상화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추상화는 그냥 구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세부적인 그런 속성이나 용도 같은 건 정의 안 해요. 정의 안 하고 데이터의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추상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 추상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이벤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이벤트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확한 절차나 방법 그런 것들은 정의 안 해요. 정의 안 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제어 추상화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추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옷 정리하듯이 여름 겨울을 먼저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문제를 이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먼저 설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념에 맞춰서 세분화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더라. 이 추상화 유형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추상화의 유형이 아닌 거 찾아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상화 유형에는 과정, 데이터, 우리 제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실 때 첫 번째 글자만 따서 기억 좀 하세요. 저 옆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제가 누구냐? 우리 학교 과대예요, 과대. 해서 쟤는 과대다. 제가 과대야.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우리 단계적 분해요. 단계적 분해라는 거는 얘는 이제 우리가 추상화를 하고 나서 그 추상화 된 걸 가지고 이제 단계적 분해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상화 단계에서 이제 크게 나눠놨으니까 그걸 이제 세부적인 분류로 이제 다시 분류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단계적 분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분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단계적 분해라는 거는 니클라우스 워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제안된 그런 하향식 설계 전략인데, 얘는 상의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부터 하위의 개념으로 점점 구체화시키는 그런 분할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단계적 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랑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주도로 이제 놀러 가재요. 제주도로 3박 4일 이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놀러 갈래? 오케이. 전부 다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면은 이제 3박 4일 놀러 갈 거니까 이제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1일 차에는 뭘 할 거냐? 2일 차, 그리고 3일 차, 그리고 4일 차에 이제 뭘 할 건지 이제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1일 차 때는 뭐 하고 놀 건지 놀거리 이제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밥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밥은 이제 어떤 거 먹을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뭐 하고 뭐 할 건지, 그리고 3일차에는 또 뭐 하고 뭐 할 건지, 4일차에 이제 뭘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은 이제 놀거리에 맞춰서 그 근처에 이제 맛집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 때는 뭘 먹고 저녁 때는 이제 뭘 먹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단계적 분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의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부터 하위 개념으로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하향식 설계 전략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 분해라는 거는 추상화의 반복에 의해서 세분화가 되더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체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됐든 자료 구조가 됐든 이런 상세 내역은 가능한 한 이제 뒤로 미뤄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쇄하고 싶어요. 인쇄하는 이 기능을 이제 좀 더 단계적 분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인쇄를 할 때 인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쇄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프린터 같은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쇄를 몇 장을 할 건지
인쇄 매수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쇄하기 전에 이제 미리 보는 그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인쇄 방식에서는 좀 더 이제 세분화를 시키게 되면 그냥 기본적인 그런 인쇄를 할 건지, 아니면 나눠 찍기를 할 건지, 아니면 모아서 찍기를 할 건지, 아니면 역순으로 우리가 인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도 집어넣을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쇄 범위를 설정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전부 다 인쇄하게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쪽만 인쇄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 인쇄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선택한 쪽만 인쇄할 수 있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하위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런 분할 기법이 우리 단계적 분해다. 그래서 이 단계적 분해는 하향식 설계 전략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우리 정보 은익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은익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자, 이 정보 은익이라는 거는 각각의 이제 모듈들이 서로 이제 접근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차단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보 은익이라고 합니다. 우리 캡슐로 된 그 감기약 있죠? 그 감기약을 보게 되면 그 캡슐 안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감기가 걸렸을 때 그 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는다. 괜찮아진다. 그것만 알고 이제 복용하는 거죠. 그거랑 이제 같은 의미가 우리 정보 은익이요.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엑셀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함수 이제 사용법을 보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딱 찍어주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전부 다 이제 표준 편차를 다 구해주잖아요.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어떻게 수행되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 게 이제 정보 은익이에요. 그래서 정보 은익이라는 거는 우리 모듈 내부에 포함된 그런 절차가 됐든 자료가 됐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듈이 접근하거나 이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정보 은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하나 주문했어요. 근데 그걸 좀 나는 싱겁게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직접 이제 주방에 가서 이제 뭔가 요리를 하는 게 아니죠. 요리하는 주방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싱겁게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음식을 주문하면서 조금만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주방에서 알아서 이제 그렇게 요리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올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주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더라. 그것처럼 어떤 모듈이 소프트웨어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 은닉된 그런 모듈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필요할 때는 필요한 정보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그 직원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필요한 정보만 조금만 싱겁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정보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은닉을 하게 되면 모듈을 독립적으로 전부 다 이제 수행할 수 있고요. 하나의 이제 모듈이 변경이 되더라도 다른 모듈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수정, 시험, 유지, 보수 이런 게 이제 용이하더라. 이런 게 이제 정보 은닉이요. 그래서 정보 은닉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은닉의 이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 특징들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